증명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증명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뭔가를 증명한 적이 딱히 없잖아. 원래 여러분들 사실 어떤 수학 이론이라든가 공식을 쓰기 전에는 원래 증명이라는 거 먼저 해야 돼. 근데 사실 뭐 저희는 그런 거 딱히 안 하고 그냥 잘 써먹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명제 관련 내용 중에 증명이란 게 있고 맛보기식으로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당장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당장 중요한 건 이 단원 함수야. 그리고 이번 아마 예상 시험 범위는 아마 안 하고는 근데 어쩌면 함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주에 제가 할 내용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일 것 같고 아마 가빈이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번 주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듣고 한번 함수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필기를 할 건데 요 다음 장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근데 물어볼 건데 이게 채팅으로 가능할까? 한번 채팅을 써보세요. 가빈아, 함수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란 말을 사실은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함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갑이라 뭘까? 한번 채팅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뭐 채팅이든 여러분 음성 대화든 괜찮습니다. 한번 밑에 거 읽지 말고. 잘 모르겠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 나면요, 함수에 관한 꽤 많은 고정관념들이 다 깨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동안의 함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숙박 겉핥기식이야. 어쩌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함수란 말 처음 배울 때 이 뜻이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친구는 함수라고 하면 뭐 y는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 y는 2x 이런 거요. 혹은 뭐 함수 뭐 그래프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원래 뜻은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함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함수 관련된 되게 근본적인 얘기를 할 거야.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이니까 몇 가지 새로운 용어, 기호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할게요. 자, 함수는요. 자, 놀랍게도 함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요, 사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걸 함수라 배웠는데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식도 x랑 y의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사실은 꼭 이런 식이 아니어도 어쩌면 어떤 두 대상 사이에, 두 모임 사이에, 우리가 1단원 표현을 이제 쓸 건데 두 집합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주면 사실 그거는 함수라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것도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저희 주변에도 이미 이런 함수 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여러분 학생들마다 뭐가 존재해요? 반에 번호가 있지. 예를 들어 가빈이가 1번, 나온이가 2번, 뭐 가온이가 뭐 3번, 우주가 4번. 이것도 어쩌면 관계를 맺는 거야. 학생 한 명당 번호 하나씩.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함수입니다. 이 관계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걸 말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혹시 1단원 집합 처음 도입부 기억나? 집합도 제가 처음 도입부는 약간 이렇게 시작했죠. 집합은 모임이다. 근데 아무 모임일까? 다시 아무 관계가 다 함수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지금부터 밑에 써있지만 보통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그 함수 관계란 어떤 건지 크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즉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함수 관계라고는 할 수 없어. 그냥 관계일지 몰라도 함수 관계는 아니야. 자, 지금부터 한번 오른쪽에 추가로 필기할 거는요. 그럼 관계는 관계인데 모든 관계냐?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필기를 할 건데 이제 이때 방금 어렴풋이 느낀 것처럼 사실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두 집단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앞서 배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집단을 X, 집합 X, 뒤에 있는 집합을 Y라고 하고, 보통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X에서 Y로 관계를 맺는다. 실제 밑에 있는 기호입니다. 그럼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에도 보통 우리가 X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Y 값이 나오는 것처럼 보통 쏘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지. 우리가 뒷장에서 이제 이 쏘는 쪽과 받는 쪽도 새로운 용어를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배우기 전이니까 쏘는 쪽, 받는 쪽이란 말을 쓸게요.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X가 어쩌면 쏘는 쪽,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는 쪽이 있겠지. 자, 그리고 필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X는, 즉 모든 쏘는 쪽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리고 이제 이거 비유 들 때 소개팅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소개팅. 예를 들어 X가 어떤 남자 쪽, Y가 여자 쪽인데 이제 남자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야. 근데 남자 중에서 저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선택 안 할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즉 모든 X는 선택을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몇 개만, 딱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 즉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 나는 저기 여자분 두 분이 좋아요. 두 개 선택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함수는요, 어떤 관계를 맺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모든 관계는 앞으로 함수라 부를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쏘는 쪽, 모든 X는 선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을 하나만 해야 돼. 그리고 자, 내려가서 문제를 볼 건데, 그럼 저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는 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사실 이제 와서 보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X에다가 숫자를 넣을 거 아니야. 자, 1번 조건은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 X에 못 넣는 X 있던가요? 없죠? 실제로 그 말이 뭐야? 선택을 다 하긴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X에다가 1 넣으면 Y 값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지. X에 2 넣으면 Y 값이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쩌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함수라 부르는 거야. 단지 생긴 모양이 식으로 생긴 것 뿐이지. 이해돼? 그리고 자, 이런 말 나온 김에 이제 이게 다음 장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한번 이어서 말하자면, 혹시 여러분 1학기 때 아마 안 하고 친구들이 요 근래 이제 영상으로 한번 시청해 봤겠지만 원이란 걸 배웠지. 근데 혹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원은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 부르는 줄 아세요? 다시, 보통 여러분 이런 걸 저희가 원방이라고 하잖아. 얘는 왜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일까? 라는 것을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얘는요, 오른쪽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떤 게 좀 만족 안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겠으면 한번 써주실래요? 이거 어떤 걸 만족 안 할까? 혹은 음성으로. 얘는 2번이 일단은 만족이 안 돼요. 왠 줄 알아? 봐봐. 예를 들어 저희가 X 자리에다가 한번 1을 넣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Y제곱은 3이 되고 Y 값이 몇 개 나와버려요? X 하나에 Y 두 개가 나와버려. 즉 남자 한 명이 여자 두 분을 선택한, 제가 하던 비유로 치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도 아마 여러분들은 의식을 안 했겠지만 얘는 그래서 제목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인 거야. 어떤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함수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이번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화살표라던가 이상한 그림들이 좀 나와 있잖아.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함수 관계라는 거를 사실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밑에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요런 그림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요거는요
저희가 1단원 집합에서 배웠던 어쩌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어떤 그런 그림으로 표현한 집합이에요. 즉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두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계라는 걸 수학자들이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야?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의 짝대기처럼 실제로 이렇게 짝대기로 딱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해석하자면 B라는 거는 2를 가리키고 C라는 거는 2를 가리키고 A는 지금 가리키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는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 오늘은 고정관념 다 깰 겁니다. 함수의 뜻 어디에도 함수는 식으로 돼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식으로 나와도 되고 표로 나와도 되고 그래프로 나와도 되고 사실 이런 그림도 돼요. 어쨌든 어떤 관계를 맺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한번 아닌 것은 X표 쳐보실래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아닌 것들은 이유를 제가 물어볼 겁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뭐가 안 되는지를 말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풀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리고 제가 여기도 한번 타이머를 한번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말하지만 저희가 장소만 온라인일 뿐이지 실제 수업과 똑같이 할 겁니다. 자, 1분 드릴게요. (1분을) 한번 드려볼 건데 여기 안 보이네. 그럼 제가 여기 화면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 보이네. 다들 타이머 보이시죠? 네,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뜻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함수이냐 아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네 문제니까 한 명씩 제가 물어볼 테니까 가급적 마이크도 한번 써보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그럼 1번 문제는 자, 누구 해볼까? 가은아. 1번 문제는 함수일까 아닐까? 이건 함수 맞지? 그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의식을 해볼게요. 자,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이 뭐다? 첫 번째, 자,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지금 화살표를 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몇 개만,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다 하나씩만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만 하고 있으니까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오른쪽에 2번이 우주야 함수일까 아닐까? 채팅 쳐주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날이고 오늘은 참고로 많이 안 할게요. 알겠죠? 자,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혹시 우주야 들었어?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함수야?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이런 말을 해. 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요 2, 3, 4가 1로 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필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조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함수의 조건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사실 쏘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즉 이 화살표를 받는 쪽 Y쪽은 함수의 뜻, 함수의 조건에는 관심이 없어. 즉 모든 x가 선택을 하고 하나만 쏘면 함수인 거야. 받는 쪽이 뭐 2개를 받든 3개를 받든 몰아서 받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1랩에도 함수가 맞고 어쨌든 뭐 소개팅으로 말하자면 되게 여기 예쁜 여자분이 계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지? 자, 이어서 3번은 값이나 함수일까 아닐까?
자, 3번 문제는 값이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닙니다. 혹시 몇 번 조건 만족이 안 될까? 제가 필기한 거에 의하면 몇 번 조건? 1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2를 보시면요. 자, 2는 선택을 해야 안 해. 선택을 안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 함수의 조건 첫 번째는 모든 x는 선택을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은 나오나, 자,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라면 몇 번이 안 될까요? 얘는, 그쵸. 가운데 있는 2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이 2라는 게 두 개를 쓰면요. 마치 위에 원방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러면 함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란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함수 관계는 아닌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제 별표 하나 칠까요? 자, 이 별표는 오늘 말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깰 겁니다. 이제 고정관념 깨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드린 것들은 이제 꼭 이해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줄 중에서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은 x라고 해보실래요? 자, 풀어볼 시간 역시나 1분 드릴게요. 자, 풀어볼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 하겠죠. 선생님, 식인데 함수 아니에요? 어쩌면 이 문제는 재밌는 거야. 식이 있다고 함수인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식은 함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도구일 뿐이에요. 식이 있다고 함수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문제야. 자,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고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위에 있는 함수 걸 체크해보면 돼요. 배운 대로. 자, 1분 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가은아, 함수일까 아닐까? 자, 5번 문제. 네. 함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왜 함수인지는 쌤, 이거 식 있으면 함수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게 이런 문제 컨셉인 거야. 자, 함수의 두 가지 조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학생 때 함수값이란 말도 배웠거든. 즉 f0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자, x에 0 넣어 보실래요? 그러면 1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이 1이 받는 쪽에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 식에서 1이 나왔다고 1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쪽 집합 안에 1이 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근데 1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잘 있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1에서 인지를 한번 넣어볼게. 자, x에다가 1 대입해 보시면요. 자, f1은 얼마다? 0인데 이것도 역시나 받는 쪽에 있지. 즉 실제로 쏘는 쪽에 있는 모든 화살표가 받는 쪽에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운 화살표로도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사이에 화살표를 이 식이라는 다리를 이용해서 그어본 거야. 그래서 0일 때 1, 1일 때 0. 즉 실제로 얘는 함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값이나, 자, 6번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6번은 함수일까? 아니지. 혹시 아닌 이유를 말할 수 있겠어? x값 중에 누구 때문에 아닌지 아세요? 1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친구는요, 그럼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위에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쩌면 화살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볼 표현법 중 하나인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그으라고 가운데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야. 화살표 그으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값을 0 넣어보시면요. 자, y값이 1 나오지. 근데 실제로 1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원래는. 있네요.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왜 함수가 있냐면 x에 1 넣어봐. 여러분, x에 1 넣으면요, y값이 2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2가 어디에도 없잖아. 즉 화살표를 못 끊는 거야.
위에 있는 1번 조건 아니죠. 1번 조건 맞네요.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런 문제 컨셉인 거예요. 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오늘은 고정관념을 다 깨야 돼. 그러니까 식이 없다고 함수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식이 있다고 함수인 것도 아니야.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제 함수 관계들이 몇 가지가 쭉 소개가 되어 있지. 제가 한번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실제 문제로 한번 소개 드려 볼게요. 제가 방금 위에서 처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쏘는 쪽, 받는 쪽이 있다고 했잖아. 사실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도 쏘는 쪽, 보통 x값이 쏘는 쪽이었지. 그리고 받는 쪽, y값이었잖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집합이란 말도 안 배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뭔가 표현하기 애매했어. 그래서 보통 뭐 그냥 x쪽, y쪽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합을 배워온 기념으로 이 모임에다가 단순히 쏘는 쪽이 아니라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몇 가지 새로운 용어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쏘는 쪽을요 앞으로 정의역 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짧게 줄여 정의역이라고 부르면 이 쏘는 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항상 체크할 게 정의역인 거야. 즉 말 그대로 정이라는 말은 이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즉 어떤 x를 쓸 수 있냐라는 게 정의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느낌 오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받는 쪽이란 말 대신에 공역이란 말을 쓸 겁니다. 보통은 뭐 길게는 공역이라는 집합 혹은 짧게 들어 공역이라고 하며 이 받는 쪽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위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지. 치역이라는 걸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 치역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팅의 비유를 들었잖아. 즉 이렇게 쏘는 쪽, 남자 쪽이 정역인 거고 받는 쪽, 여자 쪽이 공역인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제 현실이 냉정한 것처럼 지금 여기 오른쪽에 받는 쪽 보시면 실제로 선택받는 것들은 누구냐면 1, 3, 4 맞나요? 실제로 이제 공역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약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택받는 후보들을 모아놓은 게 공역이고요. 실제로 선택받는 애들 있잖아. 그런 집합을 저희가 앞으로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치역을 말해봐라 그러면 x값을 넣었을 때 실제로 선택받는 y값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 문제 정답 쓸 때는 이렇게 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그럼 7번, 8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정의역은 쏘는 쪽입니다. 자, 공역은 받는 쪽.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따로 부를 겁니다. 어쨌든 선택받는 게 중요하니까 수학에서는. 아시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1, 2, 3, A, B, C는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다가 한번 써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번 문제 나오나. 7번의 정의역은 뭘까요? 정의역. 자, 정의역 집합은 뭘까? 1, 2, 3, 1, 2, 3. 그럼 혹시 공역은 뭘까요? ABC요. 치역은 뭘까요? ABC요. 그렇죠. 얘는 마침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선택받으면 좋겠죠.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어떤 소개팅입니다. 그렇죠. 자, 8번은 우주야. 정의역이 뭘까요? 자, 정의역이 뭘까요? 자, 8번 문제 정의역이 뭘까요? 1, 2, 3입니다. 자, 공역은 뭘까요? 공역은 공역이 A인가? 자, 저희가 공역은 그 후보 전체를 말합니다. 치역이 A겠죠. 선택받는 애들이 치역인 거고 공역을 물어보면 A, B, C라고 말해야겠지. 우주야 이해했어? 그래서 공역인 A, B, C가 맞고
치역이 a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좀 감상하자면 8번은 재밌네요. 모든 x가 반대편에 a로 몰빵하는 이래봬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용어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 약간 쉬어가는 코너가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0번, 11번, 12번.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전문화죠. 실제로 이제 함수값이라 불리는 거고, 뭐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용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부터 함수값은요, 이제 중1, 중2 때 배우는데 말 그대로야. x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3을 대입해보라는 거고, 그러면 f3은 얼마다? 9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를 굳이 말하자면 저희가 앞장의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사실은 이제 뭐다? 여기 있는 3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이제 뭐 9로 가는 이런 걸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는 쪽에 있는 9를 보통 어려운 말로 3의 함수값이다. 혹은 기호로 말하자면 f3이다. 라고 불러요. 뭐 그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면 방금 저희가 치역이란 걸 배웠잖아. 그 치역 관련된 한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치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울 때는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뭐고, 보통 공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의역과 치역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어디서 정의가 되고 치역 받는 애들이 누군지.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 문제도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누구 안 했더라? 가은아. 그럼 13번에 혹시 치역은 뭘까요? 2, 3, 4, 5. 그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역의 뜻이 뭐다? 선택받는 애들이니까 x값에다가 여기 있는 1, 2, 3, 4를 다 넣어서 그때 나오는 y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치역이 되는 거야. 다시 여러분 위에 조심하세요. 위에 있는 y는요 치역이 아니라 공역입니다. 일종의 이제 후보들을 모아놓은 거고, 치역은 뭐다? 실제로 선택받는 애들을 모아놔야 돼. 즉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2, 3, 4, 5가 치역이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15번 같은 겁니다. 자, 15번, 16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것도 필기하자면 아까처럼 고정관념을 깨세요. 고정관념 깨기. 오늘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나 그동안의 함수는 보통 이제 y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식으로만 배웠잖아. 근데 15번 함수 여러분들 오른쪽에 관계가 식이 아니라 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쉬워요. 저 말로 하는 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제가 한 문제 시범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F1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X에다가 1 넣어보실래요? 그러면 이 F1은 어떤 관계래요? 1의 양의 약수들의 개수가 나오는 함수래요. 즉 자판기인데 제가 가끔 드는 비유 중에 함수는 자판기거든. X에 뭔가를 딱 넣으면 띠르르르 해서 Y가 나와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가 나온대요. 근데 1은 약수의 개수가 하나잖아. 1. 그러면 한 개가 나오는 이런 자판기인 거야. 자, 이것도 고정관념이야. 꼭 우리가 식으로 될 필요가 없이 문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자, 가빈아. 그럼 F2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거기 채팅에 써보실래요? F2는 뭐가 나올까요? F2는 2. 그쵸? F2는 뭐야? 한번 더 해볼까요? 2의 자, 양해란 말하게 생략을 할게요. 2의 약수의 개수니까 1, 2, 두 개 있잖아. 즉 약수의 개수를 주는 함수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런 약수의 개수를 주는 함수라는 거야. 또 해볼까요? 그럼 나오나 F3은 뭘까요? F3은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우주야 F4는 얼마일까?
F4는 3이겠죠. 즉 이렇게 선택받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뭐다? 치역이고, 자 여러분들 앞에 집합의 표현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지. 자 정답 쓸 때 얘들아 1, 2, 3이 맞을까요? 요거 여러분 아니라고 했죠. 자 집합의 표기법 중에서 겹치는 건 한 번만 쓴다라고 배웠으니까 치역은 1, 2, 3, 선택받는 건 1, 2, 3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6번 한번 더 해보실래요? 특히 이 약수라던가 나머지 같은 게 꽤 유명한 또 콜라보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두 개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지 않고 17번도 가봐야겠네. 자 16번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걸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고정관념만 까세요. 함수는 관계를 주면 되는 거야. 물론 아무 관계가 아니죠.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관계. 근데 이번 문제 풀 때는 위에 보시면 함수 F라고 했거든. 이미 다 함수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인 건 고민하지 마시고 치역만 한번 꺼내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16번 애들아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자 뭐가 나온다? 그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온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들아 F1은요 1 나누기 3의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가은아 1 나누기 3의 나머지는 얼마일까? 여러분 1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명심하세요. 여러분 원래 1 나누기 3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안 떨어지거든. 한 개도. 그럴 때는 보통 이 친구가 그대로 나머지입니다. 떨어지는 게 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친구 그대로가 나머지라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이해했다면 F2는 얼마다? 2겠죠. 그리고 F3은 얼마다? 3 나누기 3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겠죠. 그리고 F4는 얼마다? 4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이겠죠. 그래서 선택받는 치역은 뭐다? 0, 1, 2 이렇게가 치역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또 한번 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17번 한 번 더 쓸게요. 또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거 처음 거의 보실 거예요. 함수가 식이 꼭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를 처음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은요, 일단 보실 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여기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종의 뭐냐면요, 우리가 길거리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 이 X가 어디로 갈지를 나타내주는 표지판 역할입니다. 그럼 제가 한 문제에 시범 보여드려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위에 똑같죠? 자, F1을 구해야 돼. 근데 식이 하나일 때는 고민할 게 없잖아. 그 식에 넣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1을 어디에 넣냐는 거야. 그때는 이 표지판으로 갑니다. 자,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체크해야 돼? 이 1이 둘 중에서 어디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나은아, 이 둘 중에서 1은 위로 들어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얘는 밑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 1은 밑으로 가서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밑에 길로 가세요라는 거야. 가봤더니 2가 나온대요. 이렇게 하는 문제야. 그럼 여러분이 한번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실래요? 그럼 F2는 뭘까요? F3은 뭘까요? F4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식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그래서 막 붙이는 함수도 있어요. 막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야.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 작을 때는 얘를 쓰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럼 갑이나 F2는 위의 식으로 가야 돼? 밑의 식으로 가야 돼? F2는 얘는 위의 식이겠지. 그래서 위로 가보시면 1. 사실은 가빈이 말대로 밑에 있는 거 다 위로 가야겠죠. 왜 이 표지판이 2보다 작으면 밑으로 가세요, 2 이상이면 위로 가세요, 그런 표지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고, 역시나 치역은 그래서 뭐다? 선택받는 거는 1, 2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 함수란 게 꼭 식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도 되고요.
혹은 17번처럼 식이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19번 가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고정관념 다 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에 포함되는 필기를 원래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일단 써드릴까요? 제가 이건 여러분 사실 1학기 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좀 속성으로나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식을 구하는지를.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떤 고정관념인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함수란 말 쓸 때 y는 혹은 fx라는 걸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잖아. 즉 보통 f 오른쪽에 이 자리가 x란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 여러분들 x 자리에 뭐가 있어요? x가 아니라 x 빼기 1 혹은 2x 더하기 1 요런 게 있네. 그치? 그럼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자, 제가 19번 문제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20번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쉽습니다. 여기 원래식 x자리에다가 뭐를 넣자? 그냥 이 x 빼기 1을 그냥 통째로 넣어주면 돼요. 어차피 대입은 대입인데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x 빼기 1을. 그리고 대입할 때 주의할 점 뭐다? 꼭 괄호를 치우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괄호가 있고 없고는 꽤 큰 차이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x자리에다가 x 빼기를 통째로 넣을 거기 때문에 꼭 괄호를 쳐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19번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리자면, x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x 빼기 1을 통째로 넣으시면 되고, 이 괄호는 뭐 전개해서 예쁘게 하면 좋겠죠. 한번 이런 느낌 살려서 20번 더 풀어보실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또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거긴 한데, 제가 1학기 때 사실은 속성으로나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나왔구나 이미 아는 친구는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20번 문제 그러면,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20번 문제 우주야. 혹시 얘 한번 풀어보면 어떤 식 나와? 얘 뭘까요? 잘했죠. 쳤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x에다가 2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고, 자, 얘를 분배해 보시면 4x 더하기 2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금요일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지하게 배울 내용이고,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합성이라고 할 겁니다. 함수 두 개짜리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원래 f라는 함수랑 여기 있는 2x 더하기 1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섞은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뒤에서 이제 합성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두 개 같은 문제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문제 풀고 저희 그 유형책 가서 몇 개 배운 데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 이제 방금 위에서 봤던 이제 그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이제 이 식이 이상한 식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뭐를 물어봐? 23번처럼 이런 F형을 한번 구해보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전부 다 한번 소개를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보세요. 자, 요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런 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근데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 풀 수 있을걸요? 어쩌면 이 문제도. 자,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다면 제 생각에 이런 1번처럼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자, 있는 그대로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위의 식, 자, 우리가 원하는 게 F0이잖아. 근데 위의 식은 지금 이거잖아요. 사실 뭐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를 세우면 돼? 등식을 하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갖게 되는 x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즉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F형은 1이다 라고 해서 쉽게 나와요. 즉 우리가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0을 만드는 x를 알아오는 거지. 간단하게 등식을 세워가지고.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마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이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두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치환이라는 풀이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치환. 선생님, 치환은 저희 보통 그 공통인 거 있을 때 쓰는 풀이 아닌가요? 보통 저희가 치환이라는 걸 예전에는 이제 공통인 거 나올 때 많이 써먹었잖아, 1학기 때도. 근데 치환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치환하라고 막 손을 흔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치환 좀 해줘. 그리고 보통 치환하면 예뻐지고 간단히 해서 다시 원래 게 넣어서 풀었잖아.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복잡한 걸, 여러분 글씨가 조금 안 예쁜데 혹시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할 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2학년 올라가도 요 두 번째 쓰임새도 많이 씁니다, 가끔은요. 지금 어디가 복잡하냐면 실제로 마지막에 묻는 거는 fx야. 나는 사실 저식 말고 fx라는 식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즉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너무 복잡해 보여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 자리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t라고. 선생님 이거 x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마지막에 x로 한 번 더 염색을 하겠지만 일단은 x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야 돼. 한번 t라고 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해서 x는 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한번 치환을 끝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저거를 t라고 했으니까 얘는 ft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x 자리에다가 방금 저희가 정리한 이 식을 대입해주며, 즉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어쨌든 t에 관한 식이지만 아주 예뻐집니다. ft는 3t 더하기 1이라고.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는 fx를 물어본대요. 뭐 하면 돼요? t를 한 번 더 x로 치환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문자란 건 아시겠지만 사실 구조가 동일하면 그냥 이런 염색은 쉽게 되거든. 그래서 t 자리에 x를 넣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묻는 게 f0이었으니까 대입해서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풀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자, 한번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한번 자, 25번, 26번 한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번, 26번 두 문제 풀고 저희 유형책 가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풀만한 문제 맛 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어쩌면 왔다 갔다 문제인가요? 위에처럼 이상한 식이 나오고 F1 구해봐라, 혹은 FX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F1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2등급 이상 1등급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절대로 안 돼요. 진심입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알겠지? 자, 제가 정답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아시겠죠? 끝나고 제가 오늘이 그리고 첫날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교사회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또 이제 약간 보고할 때 좀 이용할 자료로 익명이긴 한데 끝나고 설문조사를 제가 여기 구글 시트로 만들었거든. 별걸 다 준비했죠.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이 좀 정성스레 작성해 주셔가지고 익명이야. 일단은 좀 괜찮았으면 어떤 게 괜찮았는지, 혹은 좀 뭔가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사실 학원 수업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학원에서도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했었거든요. 똑같이 질문도 하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음성이 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문제 가은아, 일단 정답 뭐 나왔어요? 이 친구 정답이 아니라 2 맞나요? 자, 혹시 2 나온 친구 좀 써주실래요? 네라고. 자, 2가 볼이 나왔다. 확인 좀 할게요. 네. 가빈이도 나왔고 나은이 나왔고
우주까지 나왔고. 그럼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1이 되는 x를 바로 알 수 있지. 얼마? 사실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26번은 갑이나 혹시 이 친구 혹시 마이크 가능하면 한번 말해볼래? 얘는 정답 뭐 나왔어요? 그럼 fx는 뭘까요? 마이크가 안 돼요. 그럼 혹시 마이크가 되는 나오나 조금 도와줄래? 혹시 정답이 뭘까요? 미안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어쩌면 위에 있는 19번, 20번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식을 주고 저희한테 뭐를 묻는 거야? 얘를 너가 좀 예쁘게 만들어봐. 이런 거잖아. 자, 여기 사이를 저희가 채우는 게 저희 실력인 거거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채우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풀 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치환이란 걸 좀 이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 자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x 간단히 문자 한 개로 표현되길 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x 빼기 2를 t라고 두면 돼요. 이렇게.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환할 건데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끝내면요. 이제 왼쪽은 치환을 끝냈잖아. 근데 오른쪽은 아직 x란 말이야. 그래서 이 x도 t로 바꿔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해서 x는 으로 정리를 한번 먼저 해야 됩니다. 얘는 간단하게 등식의 성질로 정리할 수 있겠지.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x자리에다가 누구를 여기 방금 구한 이 친구를 통째로 슉 대입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4분의 1 t제곱 그리고 암산이 잘 안되네요. 조금 보고 할게요. 자, 2분의 1t 플러스 4분의 5. 자, 이렇게 이제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예뻐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묻는 거는 fx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t 자리에 x를 넣어서 염색을 하시면 실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치환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리고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저희 유형책 가볼게요. 60쪽입니다. 자, 오늘 함수의 뜻 배웠고 함수값 대입하는 거 오랜만에 해봤고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배운 상태입니다. 자, 유형책 60쪽 가볼게요. 그리고 60쪽에 자, 40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402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딱 제가 조금 9시가 오바 됐는데 한 2개만 더 풀고 쉴게요. 2개만 더 풀고 자, 402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이번 유형 1번은요 함수의 뜻 관련 유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수란 뭐다? 어떤 관계를 맺는 거야. 꼭 식이 아니어도 뭐 그래프든 뭐 식이든 문장이든 아까처럼 뭐 식이 2개 나오든 어쨌든 화살표든 뭐든 간에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자, 아무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 모든 x는 선택을 다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주어진 것 중에서 함수가 안 되는 것은 즉 그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몇몇 식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식도 있고요.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 처음 보시죠. 나중에 이과로 갈 친구들은 5번 같은 식도 나중에 기하란 걸 공부할 때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물어볼까요? 자, 이 문제 우주야. 혹시 정답은 뭘 것 같아? 누가 함수가 아닐까? 혹시 고를 수 있겠어? 함수가 아닌 거?
모르겠어. 자, 일단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게. 그러면 봐봐.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정의역과 공역이란 거 배웠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오면요, 항상 체크를 먼저 해야 돼.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 그리고 이번 함수는요, 5개 전부 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즉 모든 x가 선택을 다 해야 되고 모든 x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혹시 갑이나 이게 정답 몇 번일 것 같아? 함수가 아닌 거 누굴까? 어우 잘하네요.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1번 2번은 정답은 아니겠지. 왜 여러분들 1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아니에요? 2번은 1차 함수 아니야. 사실 얘네들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실제로 함수 맞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아까 체크해 본 것처럼 함수의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모든 x가 선택을 다 하잖아. 넣으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사실 남은 거는 셋 중 하나인데, 자 4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중2 때 이제 그래프 그리기도 배웠잖아. 자 이 4번도 이제 와서 보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지금 얘가 함수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함수의 이 친구의 그래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의 그래프가 뭐냐면요, 자 기억하시겠지만 요 x축이 사실은 식으로 말하면 y는 0이거든. 우리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로 하는 걸 좀 해볼 거야. 근데 얘는 결국 함수야. 보세요. 자 모든 x가 지금 선택을 다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이 점도 얼마예요? x가 1일 때 y가 0이지. 이 점도 x가 3일 때 y가 0이잖아. 선택을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만 하고 있잖아. y가 0. 1일 때도 0, 2일 때도 0, 3일 때도 0, 100일 때도 0. 즉 얘도 함수가 맞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정답이 아닌 두 친구를 보자면, 자 3번 문제. 자 x는 3. 얘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지. 여러분들이 x는 3도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중2 때 배우잖아.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혹시 이거 배울 때 단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저희가 1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를 배울 때만큼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제 와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y는 0, 얘는 함수가 맞아. 얘는 함수라 불러도 돼. 근데 3번은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직선이 직선. 그래서 이런 3번 앞으로 이제 x는 얼마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왜 함수가 아니냐면 보시는 것처럼 x가 3 하나인데 y 값이 몇 개예요? y가 무수히 많습니다. x가 3 하나인데 y는 무수히 많고요. 그리고 웃기게도 나머지 x 값들은 y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총체적 난국이야. 3은 너무 많고 나머지는 y 값이 없어.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살펴본 1과 마찬가지지. x 값에 4 넣으시면요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는 함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40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고정관념을 깨라. 자, 이것도 함수래요. 위에 써있죠? 함수입니다. 함수가 꼭 식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런 함수를 더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함수값 한번 구해보실래요? F3, F-1. 자, 풀어볼 시간. 얘는 뭐 금방 풀겠죠? 딱 30초만 드릴게요.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뭐다? 뒤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넣을지는 이제 뒤에서 알려줍니다. 이거일 때는 1로 놓고 여기일 때는 1로 가세요라고 표지판 보시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우주야. 그럼 여기 있는 F3은 위에 식에 넣을까 밑에 넣을까? 위 아래라고 말해줄래? 얘는 어디? 위. 느낌표까지 위. 자,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왜? 표지판이 1 이상일 때는 1로 가시고 1보다 작을 때는 1로 가세요. 나와 있잖아요. 자, 위에 넣어보시면 7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자, F-1.
자, 얘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넣으면 되겠지. 1보다 작을 때니까 자, 여기 넣으시면 2가 되고요. 자, 두 개를 더해 보시면 9.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표지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들 자, 왼쪽 위에 있는 408번. 자, 저희가 아까 사실 이 책은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말을 배웠는데 자, 40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정의역, 치역 관련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또 이런 걸 알아볼 건데 개인적으로 얘도 그래프를 좀 이용해 보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결국 이제 함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식의 표현과 그래프의 표현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동안도. 왜 제일 좋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표현들 중에 그래프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문제에 정의역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1학기 때도 여러분들 기억나? 1학기 때도 이런 가위들을 많이 본 적이 있단 말이야. 특히 저희가 2차 함수 문제 풀 때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이 가위의 존재란 걸 배웠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집합도 안 배웠고 정의역이란 말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그냥 x의 범위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 말 대신에 정의역이란 말 그리고 집합의 기호를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정의역이 집합인데 집합은 모임이거든. x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정의역. 여러분들이 제가 1학기 때는 이거를 가위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정의역. 이제는 x의 범위, x 값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 범위에서 어떤 함수를 이 식이 선택하는 치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범위가 a부터 b 사이래요. 그때 자, 뭐를 구해라? 뭐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필기해 보자면 그래프를 좀 활용을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부터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요 1차 함수는 옛날부터 분석이 끝났고 많이 썼잖아. 자, 얘는 간단히 그릴게요. 아마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1학기 때 배운 대로 한번 이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딘가에 있는 1부터 어딘가에 있는 3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치역을 구해라. 결국 치역이란 말은 뭐야? y값이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그때의 y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오시면 되겠죠. 자, 3 대입하시면 7 나오니까 결국 어디랑 어디 사이다? 자, 여기 사이란 말은 뭐다? 3과 7 사이니까 자,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3번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며 뭐 정의역과 치역을 아주 쉽게 표기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 12분인데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나갈 친구는 나가도 되는데 대신에 다시 들어와